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손상대TV 오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방송 전에 자유한국당 소식 하나 전하고 가겠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 투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삭발 투쟁에 이어서 드디어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한교안 대표의 심정, 제 개인적으로는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단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표가 단식하는 것 그동안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섣불리 단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목숨 건 각오를 하고 단식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대표의 단식한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지금 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공수처 이설치 법안하고 검찰개혁법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마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그 문재인의 그 경제관, 외교 안보관, 이게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그 잘한다고 하는 그걸 볼 때 한교안 대표가 지금 망가져버린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할 계획인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오는 23일 0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할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통해서 국정 대전환을 하라고 동시에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안 대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 보통 즐긴 게 아닙니다. 좌파들 보통 즐긴 게 아닙니다. 목숨 건 투쟁이라 생각하시고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그 단식 투쟁을 하면 나와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면 그 바로 밑에 정강원 목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체ля농성 지금 한 50일째 돼가는 것 같은데 그 현장도 눈으로 보면 휘떡 뒤비질 겁니다. 지금까지도 꼬라지도 안 보입니다. 국민이 얼어 죽든 말든 한교안 대표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죽기 살기로 단식 투쟁을 해버리고 그걸 보다 못해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버릇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국민을 무서워하도록 그 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방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를 본 분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 팬미팅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했던 이 방송 댓글을 보니까 손상대TV의 시청자들의 대다수는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재인 쇼를 봤다면서 상당히 화를 많이 내시더군요. 댓글이 대부분 원망이 아니라 이런 짓을 왜 했을까 하는 이런 비난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MBC에서 진행한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이제는 KBS를 넘어서 MBC에서조차도
문재인의 팬미팅까지도 연출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타겟민이 문재인을 걱정했듯이 결국 문재인은 자자찬일을 했지만 지금 여론은 싸늘합니다. 제가 어제 이것이 쇼가 될지 쇼 수준도 안 될지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0인이라고 MBC에서 뽑은 그 사람들의 질문 수준, 두 번째는 그 사안에 대한 시간 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쇼 수준도 안 되는 문재인의 팬미팅 현장을 100분 동안 진행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쇼는 적어도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관객이 관람하지만 팬미팅은 그야말로 한 인물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국가를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니 해도 조국 수사, 검찰개혁, 안보, 한미 간, 한일 간, 이 외교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 거기에다 무엇보다 우리의 밥줄이라는 이 경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국가적으로 지금 큰 이슈이고 가장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세웠고 다음 주는 선거법 개정과 함께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지지하는 쪽과 막고자 하는 쪽 양쪽 국민들이 분열이 되었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매일같이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그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이 방송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여진 질문의 수준이나 시간 배분을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국민 분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폭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안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그 100분이라는 시간 중에 다문화 문제를 가지고 무려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성소수자 이야기로 20분을 소비하는 것이 이게 무슨 국민과의 대화입니까? 그리고 MBC에서는 심의를 기울여서 패널들을 뽑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질문자들은 하나같이 질문이 아닌 한풀이 개인 생각, 부탁 이런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국민과의 대화입니까? 어차피 팬미팅 할 거라면 그냥 문재인 보고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들어가라 했으면 국민들이 그래 뭐 노래 좀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어떻게 된 것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마다 예전에 문재인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예전에 뵌 적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게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강화문에 나가고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매일같이 노숙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운이 좋으면 문재인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연출하는 문재인 팬미팅마다 따라다니지 않는 이상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문은 보시다시피 겉돌았고 질문이라고 보다는 하소연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문재인의 답변 역시도 그동안 해왔던 원론적인 수준에 거쳤습니다. 부가 설명 또한 그동안 문재인이 보여줬던 남 탓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뭐 팬미팅이 됐든 쇼가 됐든 뭐 국민과 대화할 때 뭐가 됐든 간에 각오를 알고 있어야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상황만 쳐다보게 되면 거짓말인지 진짜 구분 못합니다. 워낙 참기름 발랐으면 넘겨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 방송 초기에 빅데이터라고 보여주면서 전체 지원자들이 사전에 써낸 그 질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검찰개혁과 외교안보 이슈가 그 뒤를 이었다는 빅데이터 그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방송 초기에 언급한 그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질문자와 시간을 할애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문제, 검찰개혁 문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문제, 탈원전 정책, 입시 문제, 외교안보 문제 이런 데 관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은 채 문재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만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것마저도 주 52시간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니까 문재인은 청와대나 관계부처의 문제가 아닌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어머나 국회 탓을 했습니다.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또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주 52시간과 부동산 문제 이런 것 같은 많은 현안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 증거를 바로 문재인이 어제 또 한 번 보여준 겁니다. 이런 거 제 눈에 딱 걸립니다. 문재인은 본인은 스스로 실수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회 입법이 늦어져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 자체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눈과 귀를 닫은 채 국민들을 무시하듯이 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나라 말아먹는 서리근 정책과 실험 정책 이 실패 정책들을 강행했으면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고 근본적인 전환을 해서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나는 잘못이 없고 국회가 일을 안 했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문재인이 방송에 나와서 할 말입니까? 아무리 좌파들이 책임 없는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지만 무슨 일이건 불리하면 그렇게 남 탓하고 책임 회피를 그냥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핑계 대면 되지. 국민들이 잘못했잖아. 국회가 잘못했잖아. 나라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유야무야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 좌파들이 떼거리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배 안 끄집어 냈다고 그 책임을 물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횃불 들고 문재인도 참여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처럼 그거 다 국회가 잘못하고 전라남도 그 도지사가 잘못하고 진도 군수가 잘못해서 그랬어. 해양경찰청장이 다 잘못이야. 반대로 치고 나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거들이 필요할 때는 모든 거 다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불리하면 남 탓하고 국회 탓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 맞습니까? 아니 문재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청와대 다 보십시오. 어디 일 안 하는 국회 하루 이틀 봤습니까? 명식이 국회의원까지 해본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지금 오른 것이라고 한다면 적폐청산보다 먼저 일하는 국회를 만들 생각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판단하기에 국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사단이 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민 여러분, 국회 때문에 도저히 나라 제대로 못 끌고 가겠다고 국민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면 문재인 스스로가 내 능력이 도저히 안 따라가니까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 저런 국회 제대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적폐청산에 앞서서 국회를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킵시다. 뭐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죠. 아니 이놈의 국회가 식물국회, 빈사국회, 개판국회, 깡패국회 뭐 이런 소리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적폐청산의 첫 스타트가 국회 청산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적폐청산이. 검찰개혁이라면서 장관 없이도 청와대로 차관을 불러서 국회를 패싱하고 개정안 처리를 그렇게 잘하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를 대면 어떤 국민이 그래 맞아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조국 사태에 관해서 문재인은 조국 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분노하게 만든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어제 말을 했어요. 이거 지금 누구 장난치는 겁니까? 문재인이 말대로 조국 일가가 국민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했으면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문재인이 해야 될 직무 아닙니까? 당연한 직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빨리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지. 그동안 제가 방송에 수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 조국 지키기에 가장 큰 열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청와대임을 이제는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제 그 딱 한 문장으로 조국 사태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좌파들의 이 뻔뻔함이 없어질까? 이것도 고치지 못할 병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무엇보다가 어떻게 된 게 조국 질문만 나오면 이제는 거의 뭐 기계적으로 검찰 개혁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하고서 그 뒤에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론적인 주장 그 반복하러 나온 거지 진정으로 국민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상황 사전 보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한다. 그리고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데 대한 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오히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쟁화되어 있다면서 야당의 책임을 묻는 이런 발언까지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조국 사태에 관해서 가장 분노하고 그 질문한 의도는 검찰 개혁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에 관해서 그걸 뿌리째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 조국 일가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에 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제 말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스스로가 저질러놓고 정작 문재인도 지금 어떻게 조국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 같았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문재인은 조국이 수사나 재판 과정 중에서 혹시 이상한 소리 할까 그런 염려 때문에 조국 지키기만 생각할 뿐이지 국민들이 조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도발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이 정권의 관료들의 앵무새처럼 내뱉는 말과 똑같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위험 국가에서 이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면서 자자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도대체 얼마나 더 도발을 해야 이 정권은 북한을 위험 국가로 인정할지 저는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위험 이 상황은 어떤 정권보다 이 정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자체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위험해하는지 이걸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평화야. 미사일을 쏘든 뭐 대포를 쏘든 배가 넘어오든 에이구 참 한심합니다.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질문에서도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일을 저지른 것인데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꼼수만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쫙쫙쫙 강연을 하다 23일날 1시간 정도 두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뭐. 꼼수가요 다 읽어집니다. 지소미아 파괴하는 순간 대한민국 끝장입니다. 문재인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안보적으로 한국을 믿지 않고 수출 통제를 했다. 그래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끊길까봐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한미동맹까지 파탄 날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가장 웃으면서 좋아할 놈이 바로 저 위에 김정은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짓은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과 같은 알맹이는 쏙 빼놓고 일본이 잘못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문재인이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설령 알더라도 문재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제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무엇보다 정규 방송이 끝나고 혹시 유튜브 방송까지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아주 그냥 팬미팅인 거 드러내놓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니까 팬들 중에는 중국 동포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면 문재인과 사진 찍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내도 모자랐어 해외에 있는 대깨문까지 MBC가 모집을 한 모양입니다. 이걸 국민과의 대화라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청와대와 MBC는 나쁘겁지 않은지 이걸 제가 반문해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쇼도 제대로 연출을 못해서 팬미팅 정도밖에 연출을 못하는 청와대 문항 그 자체를 어제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까 타겟민이가 대놓고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쇼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거는 쇼 수준도 안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그 팬미팅 현장을 보면서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팬미팅을 마치면서 문재인이 한 말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우리는 임기 절반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너무도 무서워졌습니다. 단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나라를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려서 북한에다 갖다 바칠 생각인지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총선 전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팬미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어제 바로 MBC가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 100분이었습니다. 참 이제는 이러한 문재인의 행보를 보면서 웃음도 안 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너무도 암담해 보여서 답답할 뿐입니다. 끌고 온 방식대로 앞으로 2년 반을 더 끌고 가겠다. 큰일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강감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3천만 국민이 안 나오면 이 그대로 갑니다. 자, 문재인의 팬미팅 더 말씀드려봐야 답답할 것만 같고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다음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무마해 주었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재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재수의 서울주거지와 부산 집 그리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모조리 했나 봅니다. 검찰 압박에서는 이러면 이번 주 유재수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재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5일 뒤인 11월 4일에는 유재수가 근무했던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유재수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간사, 관련 업체 75곳을 또다시 압수수색해서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앞서 조국 수사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공직자 비리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조국도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벌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결국에는 모든 범죄 혐의가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미는
유재수와 관련된 혐의를 포착했고 이미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었고 이에 따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재수는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임 시절에 정권에서의 갑질을 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돼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고 이 감찰 보고서에는 유재수가 출퇴근과 해외 출장 때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를 받았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골프채,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이번 수사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유재수를 소환 조사한 후 검찰이 바로 그 칼끝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월 청와대 윗선 지시로 유재수 비리 의혹 조사가 무마됐고 수사 의뢰를 주장한 특별감찰반은 인사보고를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조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청와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렇게 김태우 수사관을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완전히 판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과연 자신은 조국을 전혀 모른다고 했던 유재수의 말과는 달리 검찰이 어떤 증거를 찾아낼지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리 혐의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조국과 대화한 증거라도 찾게 된다면 조국과 유재수가 그동안 또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거짓말들을 했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검찰의 유재수 압수수색을 보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 조국에게 검찰이 입을 열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자신의 일가와 범죄 혐의도 방어가 불가능한 이 와중에 유재수 사건까지 터진다면 조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조국이 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비리를 검찰에게 넘겨주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까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의 눈밖에 난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조국에게 이런 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알고 있고 검찰이 원하는 비리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기에 저는 방송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검찰이 유재수의 PC에서 어떤 증거를 찾을 것이며 이 증거로 인해서 조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진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무 죄가 없고 오촌 동생이 그 오촌 그 조카가 다 했어. 나는 억울하다고 이러더니 드디어 그 PC에서 나온 목록을 보니까 정경심이가 20년 전 정확하게 19년 전부터 주식을 관리한 리스트, 목록 이런 걸 다 갖고 다 뽀록 나버렸어요. 그럼 과연 그동안 돈을 거기다 쏟아 부을 때나 또 큰 돈을 벌 때나 이걸 19년 동안 조국이 몰랐다면 이게 과연 부부가 맞습니까? 이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진실들이 검찰에 의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시간 길어진 거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 이제 드디어 강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에게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 흉내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인영씨, 당신 이 말 책임져야 돼요.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애국 국민들께서는 모두가 이인영을 고발해야 됩니다. 우파에 법조인들이 있다면 분명히 고소고발을 통해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을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상당히 내가 분노를 했을 텐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도발을 하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법으로 해야 돼요. 말 필요 없어.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푹 하면 고소고발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데 오만 그 옛날 그 삼삼 다 찾아가 고소고발해서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이거 지금 한교안 대표에게 살짝 도발을 하면서 한교안 대표가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운을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통합 때문에 당내 마찰음을 빚고 있는 한교안 대표에게 이때다 싶어서 펀치를 한 방 날린 것이겠죠. 이인영은 또 제1야당 대표가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 흉내내는 건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면서 격렬한 정쟁 유도에서 당내 쇄신 요구 듣고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낡은 정치 문법으로 제1야당이 개혁보수로 전면 쇄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 이인영이 오늘 입만 열면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이네. 저거들이 툭 하면 밖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강우병이다, 세월호다, 촛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그때는 당나라였는가? 좋습니다. 이 화를 좀 가라앉히고 그냥 제가 이인영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이인영씨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인영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 수백만 명 아는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퇴진을 외쳤고 청와대가 민주당이 그렇게 옹호했던 조국이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이인영은 매주마다 광화문에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이 남아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이걸 축소시키려고 한 말로 치부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만든 아스팔트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지 이인영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에 나오는 목소리는 어제 문재인이 국민과의 대화를 핑계 삼았어 그렇게 100분 동안 난리 법석을 떨었던 팬미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테니 꼭 각오를 하고 두 눈 제대로 뜨고 그 현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입이 멋대로 나불나불 거린다 하더라도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 잘 걸렸다. 이제 당장 한국당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영의 사과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태극 집회 수많은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쳐들어가서 이인영에게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이 쳐들어왔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자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절대 다수를 막가파 아스팔트 거부 세력으로 매도한다? 잘 걸렸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 살았던 데가 당신 지역구야. 보라고 한번. 야, 이거 뭐 유시민도 그렇고 이인영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국민 무시하고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내리 깔리는 이런 스타일들, 이게 나라 말아먹는 근본 원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마리에 가든에서 열리는 가칭 자유당 창당발기인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010-5767-9522 010-5767-9522로 연락하셔서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장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문재인이 했던 그 100분보다는 오늘 이 방송의 100분이 더 유익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